자, 이제 전력공학의 9번째 챕터, 자, 배선선로 운용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발전소에서 돌아갔죠. 전력을 이렇게 공급해서 승합을 하죠. 그래서 15만 4천 볼트라면 이쪽 2차 변전소에서는 22.9kV로 이제 강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공장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일반 상가나 가정으로 수용가라고 하죠. 이렇게 보내는 방식. 이게 바로 배전이죠. 배전.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는 이제 변압기, 요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기 뭐 아파트 단지나 공장 이런 데에서, 특히 아파트 단지는 지하에 이렇게 수 변전 시설이 있죠. 여기에서 전기를 받고 또 변압을 하는 그런 변압기가 있죠. 그래서 수변전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선 우리가 전에 3장에서 단거리 송전 선로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뭘 살펴봤냐면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이거나 낮추면 전압 강화와 전압 강화율, 그다음에 전력 손실, 전력 손실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봅시다. 자, 전압 강화는 그쵸, E는 E라고 표현했고요. 너무나 유명한 식이죠.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요거였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단상일 경우에, 그쵸? 단상일 경우에는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X 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삼상일 때 여기는 루트 3만 더 곱해주면 됐었지. 역시 R 코사인 세타에 X 사인 세타, 이거였고요. 이것을 이제 전압과 전력의 입장에서 얘를 그쵸? 재해석하면 뭐 단상이든 삼상이든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면서 전압 강화는 당연히 이 전압에 반비례하죠. 그치? 요거였었고, 그쵸? 전압에 반비례했죠.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율은 뭡니까? 율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 번 더 V로 나눴었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전압 강화율 엡실론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더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V랑 비교를 해보니까 V로 나눠준 거지. 그래서 여기에 V 제곱만 하나, 그쵸? 제곱만 하나 더 붙여 있고요. 이게 바로 전압 강화율, 이렇게 되죠. 전압 강화율. 이 녀석은 그러면 V 제곱에 반비례 하겠죠. V 제곱에 반비례. 그치? 그 다음에 전력 손실 기억납니까?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P 제곱 R. 자, 요거 기억을 합시다. 요거 전력 손실이었고요. 자, 요 녀석은 그러면 뭡니까? 전력 손실은 V 제곱에 반비례했었지. 자, 전력 손실률도 뭔가 비교를 해야죠. 손실은 이건데 손실률은 뭔가 비교한다는 얘기지. 뭐랑 비교합니까? 전력과 비교를 하니까 이 녀석을 한번 전력 P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 없어지겠지. P로 나누니까. 그쵸? 순서가 바뀌었네. 아무튼 똑같은 거예요. P로 한번 나눠준 거밖에 없어. 전력 손실률도 V제곱에 반비례한다.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그치? 전압 강화만 V에 반비례하고 나머지 것들은 V제곱에 반비례했었죠. 그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일정하다면 역시 전력도 V제곱에 비례했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단면적이죠. 단면적도 V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이 높을수록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도 굉장히 줄일 수 있었죠. 전압이 높으면 얇은 선을 쓸 수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자, 전압이 2배 상승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얘는 전압 강화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도 4분의 1이 되고요. 전력 손실률도 4분의 1이 된다, 그랬었지. 전압 강화만 V에 반비례하고 나머지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전압을 올렸을 때 또 장점도 있지만, 그쵸? 단점은 절연 비용을 또 증가시켜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역시 절연 비용 때문에라도 발전소 또는 변전소 기기들을 상당히 고가로 제작할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이 든다, 그 얘기죠. 또 전압이 높아지면 코로나 발생의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단점들까지 우리 3장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제 배전선로에서도 보면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단상 2선식
또 직류 이선식도요. 사실상 같은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단상 이선식 뭐였습니까? 바로 전압 강화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거였죠. 그래서 단상 이선식, 직류 이선식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죠? i의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직류라면 이런 역률각, 이 세타 이런 게 없죠. 리액턴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인 세타 뭡니까? 세타가 0이면 얘도 0이니까 오호 이거 자체가 사라지죠. 0이 되겠네. 직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늘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 이선식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단상에서도 뭐 역률이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역시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에는 사실상 우리가 두 선의 저항을 다 그렇죠? 이선식이기 때문에 두 선의 저항을 다 R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값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 속에서 한 선의 저항이 R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는 지금 여기 두 선의 저항을 R로 주어졌을 때 얘를 쓰고요. 만약에 한 선당 저항을 R이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주어지면 그때의 전압 강화는 2배를 해주면 되겠죠. 2R. 그렇죠? 여기는 이쪽의 저항도 R, 이쪽의 저항도 R 이런 식으로 한 선당 저항이 주어지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하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엔 부하의 배치로 가는데요. 부하를 어떻게 우리가 배치할 것인가. 저쪽에서 우리가 여기 그쵸? 변전소 그쵸? 변전소에서 지금 배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단에만 집중해서 마지막에만 이렇게 부하를 배치하는 경우와 이 녀석을 균등하게 우리가 분할해서 그렇죠? 거리를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해서 만약에 배치를 한 경우의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죠. 부하가 말단에만 마지막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 말단에 집중된 경우라고 가정하면 그때의 전압 강화 E라고 하고요. 또 전력 손실을 그렇죠? PL 로스 PL이라고 한다면 과연 균등하게 이렇게 부하를 배치했을 때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뭔가 좋을 것 같네 그쵸? 전압 강화도 2분의 1이 돼요. 전압 강화가 말단에만 얘만 다 잡아먹는 것을 균등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전압 강화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좋은 거지 그쵸? 전압 강화가 주는 것은 좋은 거죠. 전력 손실은 이때의 전력 손실에 비해서 3분의 1이 된다 그 얘기죠. 여기가 만약에 80짜리를 달았는데 이쪽에 20씩 이렇게 달았다 지금 그 얘기죠. 그치?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단 경우 여기 80을 단 경우에 비해서 전압 강화는 2분의 1 전력 손실은 3분의 1까지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이건 뭐 결론만 우리가 받아들여 줍시다. 알겠죠? 전압은 2분의 1 줄어든다는 얘기야. 균등해. 뭔가 평등하게 그쵸?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 좋아진다는 얘기죠. 세상이 좋아져. 전압 강화는 2분의 1 전력 손실은 3분의 1 이렇게 줄어든다. 기억을 합시다. 자 이번에는 역시 발전소에서 이렇게 쫙 갔을 때 이쪽 우리가 이쪽을 한번 볼까요? 처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 바로 지하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전을 한다고 그러죠. 전기를 받고 또 뭡니까? 변압기를 써서 변전을 하는 거죠. 그렇지? 수전 설비, 변전 설비 이런 것들을 합해서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수변전 설비 이렇게 얘기하고 수전 설비에는 공부했죠. 우리가 퓨즈라든가 파워 퓨즈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MOF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변전은 말 그대로 변압을 하는 거죠. 얘는 변압기가 있을 텐데 바로 이런 것들이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중에서 수전하고 변압기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변압기가 중요하죠. 이게 엄청나게 비싸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결정해서 놔야지 그냥 무작정 큰 거 갖다 놓으면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쵸?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헷갈려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자 하나하나 같이 이해를 통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용률부터 용어를 먼저 들어가는데 자 수용은 뭡니까? 수용 우리가 뭔가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뭔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수용 장소 그렇죠? 수용 장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단독 장소라는 게 중요해요. 한 군데에서만 일단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자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자 수용 장소에서 단독이에요. 단독 혼자 나 홀로 우리 집만 받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집만 받는 거죠. 응? 모든 부하 설비의 용량의 합 모든 부하 설비 용량의 합에 대해서 실제 사용되는 최대 전력의 비를 수용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문구만 이렇게 이해해 보면 크게 와 닿지 않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림이 필요해요. 그림. 자 가봅시다. 그림. 수용률 먼저 식부터 보고 자 수용률은 요 식을 표현한 것이 그쵸? 부하 설비 용량의 합 그쵸? 그걸 우리가 수용 설비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최대 전력, 최대 수용 전력 이 녀석의 비를 그쵸? 뭐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이걸 수용률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으로 갑니다. 자 우리 집에 자 이런 냉장고가 있어요. 300W를 내가 잡아먹어. 오호 세탁기도 있어. 세탁기 얘는 700W를 잡아먹어. 우리 집 단독 수용가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만. 여러 군데가 아니라 우리 집 아파트 단지에서 딱 우리 집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이렇게 또 에어컨이 있어요. 이거는 1000W짜리가 있고 또 우리 집에 오호 이렇게 전열기 난방기가 있어요. 난방기 얘는 1500W를 잡아먹어. 얘가 더 많이 잡아먹네. 그치? 그럴 때 자 우리 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뭐 청소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렇게 4가지의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자 여기에서 뜻하는 게 뭐냐면 자 수용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했는데요. 수용 설비 용량은 말 그대로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그쵸? 가지고 있는 모든 용량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다 쓴다고 하면 얼마를 쓰게 됩니까? 우리 집에 쓸 것은 여기가 1000, 여기까지 2000, 3500.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3500W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뜻하는 것이 최대 아니 수용 설비 용량이고요. 수용 설비 용량. 그 다음 분자에 있는 여기 최대 수용 전력은 뭐냐면 자 과연 이 4개를 다 동시에 트는 경우가 1년이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사실은 없겠죠. 왜 없습니까? 왜? 어떤 바보가 에어컨도 틀면서 동시에 히터를 틉니까? 그치? 아하 이 녀석이야 평상시에 계속 돌아간다고 쳐도 그치? 뭐 세탁기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쓰니까 설령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뭐 매일 쓴다고 가정하고 계속 돌린다고 치면 자 여름에는 최대로 돌릴 수 있는 자 여름에는 얘 안 돌리겠죠. 그치? 최대로 돌릴 수 있는 게 얘는 2000W가 되고요. 자 겨울에 얘를 틀어야 되는데 얘 틀면서 에어컨 트는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없겠지. 자 뭡니까? 바로 요 녀석. 얘는 그러면 1000에 겨울에는 얼마입니까? 얘는 2500W를 쓴다는 얘기죠. 즉 우리 집에는 총 3500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최대 틀 수 있는 건 얼마입니까? 바로 2500밖에 안 튼다 그 얘기죠. 최대 수용 전력은 바로 2500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전체가 갖고 있는 설비 용량분의 전체 용량이라고 봐야 돼요. 전체 용량분의 실제로 내가 최대로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을 수용률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이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수용률은 단독 수용가 우리 집만을 지금 따진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기기의 총 용량분의 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거 2500은 넘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치? 2500 이걸 바르고 수용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뭐 이 식을 변형한 거에 불과한데요. 요거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려면 얘가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면 되겠죠. 여기 분모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곱하기로 얘가 슉 넘어가면 되니까 결국 최대 수용 전력은 수용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새로운 식 아니에요. 요 녀석을 지금 여기 분모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슉 넘어간 것밖에 없다고. 그쵸? 이건 뭐 따로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고 요것만 정확히 외우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퍼센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그랬죠. 퍼센트로 표현하면 100 곱하고 퍼센트 없으면 그냥 0. 몇몇 이렇게 비율로 나오겠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수용가 우리 집만 따지는 거야. 우리 집만 따졌을 때의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만약에 자 우리 집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집이 저쪽 변전소로부터 막 혼자만
아주 그냥 외딴 산골 막 100km 떨어진 우리 집 혼자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변압기를 여기다 달겠습니까? 여기다 달겠습니까? 앞에 달아야죠. 그럴 때 단독으로 했을 때 그때의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는 이 수용률을 따질 것이다. 그 얘기지. 그치?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 용량을 이제 그러면 결정해보자. 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우리 집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자, 변압기 용량은 뭐라고요? 킬로볼트 암페어를 쓴다고 그랬지. 얘는 피상 전력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 수용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설비 용량에다가 실제 사용하는 것만 써야 되니까 전체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자는 거죠. 수용률이 만약에 뭐 퍼센트가 아니라 뭐 0.7이었다 그러면 전체 용량에 나는 이만큼만 쓴다 그 얘기죠. 아무리 많이 써도. 그래서 0.7을 곱한 것이 이만큼만 달아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녀석은 바로 유효전력 와트를 쓰기 때문에요. 그치? 킬로와트를 쓰기 때문에 원래는 뭡니까? 역률이 이쪽에 있어야죠. 우리가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이 곱해져야 그 녀석이 지금 요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률이 지금 분모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효율까지 주어진다면 뭐 효율도 역시 역률과 같은 차원으로 보고요. 역시 얘도 역률로 나눴으니까 효율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냥 막 외워가지고는 안 돼. 의미를 부여해야 돼. 알겠죠? 자, 반복해서 또 봐주시고요. 수용률은 단독이라는 거, 단독. 그리고 전체 수용 설비 용량에 최대로 사용하는 수용 전력의 비율. 알겠지? 자, 갑니다. 다음은 이제 또 용어가 이제 부하율이 등장합니다. 부하율. 자, 부하율이 뭔가 살펴봅시다. 이건 뭐 F로 간단히 나타내고요. 자, 수용가에서 공급 설비 용량이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지표다. 그 얘기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부하율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자, 뭐 이거는 우선 조금 이따 보고요. 부하율을 식으로 표현하면 최대 수용 전력이네. 우리가 앞에 지금 수용률에서 살펴봤죠. 자, 복습할 겸. 자, 수용률에서 분모에는 뭐였습니까? 설비 용량이었죠.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모든 전기 제품, 그것들을 합한 거에 여기 분자에 바로 왔던 최대 수용 전력. 여름에 쓰든 겨울에 쓰든 아무튼 최대로 사용하는 전력이 여기에는 분모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치? 이 의미는 알겠죠? 그러면 그치? 냉장고, 세탁기, 전열기 이렇게만 쓸 때 우리 집은 최대 수용 전력이 나온다. 뭐 그런 의미였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평균 수용 전력이 나오는데요. 최대 수용 전력에 의해서 변압기를 달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집에서 쓰는 평균적인 그럼 수용 전력이 얼만가를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죠. 야, 니네 아까 2500W 최대로 쓴다고 했는데 도대체 평균 얼마나 쓰나 따져보자. 내가 2500짜리 한전에서 얘를 기준으로 변압기를 달아줬더니 과연 2400 정도까지 쓰면 좋아. 마음에 들어. 이러지만 2500을 기준으로 딱 달아줬더니 이 녀석이 평균적으로는 900밖에 안 써요. 그러면 뭡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뭐야 이 자식들 이렇게 높은 거 달아줬더니 기껏 이거밖에 안 쓰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평가의 기준을 삼겠다 그 얘기죠.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자, 그럼 평균 수용 전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평균 수용 전력은 당연히 전체 그렇죠? 사용한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그렇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10시간 동안에 이 100이라는 일을 마친 거야. 그럼 뭡니까? 난 평균적으로 1시간에 10만큼 일을 한 거죠. 또 B라는 애는 A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B라는 애는 얘도 100을 일을 했어. 실제로 100을 일을 다 했어요. 얘는 20시간이 걸렸어.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1시간당 5밖에 일을 못 한 거죠. 그치? 이런 평균 수용 전력, 평균 값을 내보자 그 얘기죠. 전체 전력량을 그쵸? 그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야 또 이것도 느낌이 팍 오니까 그쵸? 자, 간단한 예로 자, 얘가 0시부터 6시까지는 자, 우리 집은 0시부터 6시까지는 잠을 자요. 그러니까는 별로 안 써. 그래서 3kWh 평균 이 시간대에는 이만큼 쓴다 그 얘기예요. 1시간당. 그치? 그 다음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뭔가 아침에 세탁기도 돌리고 하니까 10kWh를
1시간당 이만큼을 썼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12시부터 6시까지는 그치 이제 열심히 밭도 갈고 돈도 갈고 일을 하고 뭘 일을 하니까 얘는 10일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과가 마치고 이제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상당히 줄었네요. 5km 이런 식으로 각 구간별로 시간당 얼마씩을 쓰는가를 한번 봤더니 그러면 평균 수용 전력은 과연 얼마냐 그러면 전체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 바로 24시간 동안 주어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건 6시간을 구간으로 한 거죠. 6시간 구간 동안 1시간당 3씩 썼으니까 전체는 곱해주면 되겠네. 6 곱하기 3 여기도 6시간 동안 1시간당 10kWh 썼으니까 6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여기도 6시간 6 곱하기 12 여기도 6시간 6 곱하기 5 이걸 다 더한 뒤에 24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 수용 전력은 자 얘네들이 곱해서 그렇죠. 3 곱하기 6 10 곱하기 6 12 곱하기 6 5 곱하기 6 알겠지? 이렇게 한 것을 다 더해서 24시간으로 나눠주니까 그쵸? 어차피 이거 뭐 다 6으로 나눠서 아무튼 계산해 보니까 오호 얼마 얘는 7.5kWh가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 단위는 뭐 킬로와트겠죠. 킬로와트가 아니라 킬로와트 전력이니까 전력량이 아니고 그래서 평균 전력이 7.5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집 자 요 집에 부하율이 얼마냐 그러면 얘는 지금 최대 얼마를 씁니까? 최대 수용 전력 요거죠. 최대 수용 전력. 오호 얘는 지금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에어컨까지 지금 다 돌린 거죠. 최대 수용 전력 12분의 그쵸? 평균 수용 전력 7.5를 한 것이 부하율이다.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치? 얘가 62.5% 딱 그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뭡니까? 바로 만약에 한전에서는 12kW 요 녀석을 기준으로 지금 변압기를 줬는데 12kW 쓸 때도 물론 있지만 그냥 나머지까지 합해서 평균적으로는 얘가 7.5kW를 쓰고 있어서 이 정도면 잘 쓰고 있는 건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하루 동안에 예를 들어 하루만 한번 따져본 거예요. 오호 하루 동안에 지금 만약에 자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전력을 처음에 안 썼다가 어느 시간 동안 좀 쓰고 최대값 잠깐 쓰다가 또 전력을 점차 낮춰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녀석의 평균값 평균 전력이 50이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때의 부하율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최대 수용 전력은 이건 60 쓰잖아요. 그치 60 그러니까 최대 수용 전력이 60이고요 평균 값이 50이니까 이렇게 해준 것이 바로 오호 요 상황 이 집에 지금 부하율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집을 한번 살펴봤더니 얘가 오호 이 집은 이렇게 쓰고 있네. 전력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어느 시간대에 최대 어마어마하게 쓰고요. 또 갑자기 툭 내려가지고 이만큼을 써. 그리고 봤더니 이 녀석도 사실은 평균이 50이라는 거예요. 50 얘도 50 얘도 50 근데 뭡니까 얘는 최대 수용 전력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100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0분의 평균값 50 그래서 얘는 5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자 변압기를 얘는 100을 기준으로 달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 100을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 낮은 걸 달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상당히 평균적으로 적은 값을 쓰고 있어서 뭐야 이 녀석 높은 거 달아줬더니 실제로는 조금만 쓰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하율이 크다는 것은 뭡니까? 두 상황에서 지금 얘가 부하율이 크죠. 부하율이 크다는 것은 최대에 비해서 평균값도 상당히 높아서 뭔가 그렇죠 효율적으로 좀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설비의 이용률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설비를 잘 많이 그렇죠 달아놓은 변압기에 60짜리를 기준으로 달았더니 50 정도를 쓰고 있다. 부하율이 크다는 것은 설비를 잘 이용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전력 변동이 크지 않구나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부하율이 작아버릴 때에는 뭐야 최대 이거에 맞게 지금 변압기를 달았더니 그쵸 고작 이거밖에 안 쓰고 있었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설비 이용률은 작고요 전력 변동이 막 크다 급격히 막 달라진다. 얘가 즉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경향이 있는 거죠. 얘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 평균적인 요
선을 그쵸? 부드럽게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런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하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 부하율은 당연히 하루에 그쵸? 전력량을 그쵸? 1 최대 전력 곱하기 24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최대 전력을 계속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그날 총 사용한 전력량 이것을 우리가 일부하율, 월부하율은 월 최대 전력을 역시 이것도 시간이죠. 월이니까 30 곱하기 24. 한 시간은 하루는 24시간. 그렇죠? 한 달은 30일로 잡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 최대 전력을 이만큼 최대 사용했다고 봤을 때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이 얼마냐. 그다음에 이건 연부하율인데 그렇죠. 연부하율은 역시 연 최대 전력을 그렇죠. 하루는 365일, 1년은 365일, 거기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전체 전력량을 나눠버린 것을 우리가 연부하율이다 이렇게도 나타내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등률은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가봅니다. 부등률 이거 조금 어렵죠. 두 가지 먼저 확실하게 개념 수용률과 부하율 다져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건 다루도록 합시다.